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연일 수천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취소한 정치인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 학생회관입니다. 천안 나들목 등 접근성이 좋아 선거철마다 출판 기념회 장소로 인기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명수 국회의원에 이어 19일 이규희 전 국회의원, 내년 2월까지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 등의 출판 기념회가 연달아 예고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년 2월까지 주말 대관 일정은 대부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출판 기념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데다 인사와 악수도 잦아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들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정도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대관 신청을 완료한 탓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정된 출판 기념회를 취소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천안갑 신범철 당협위원장은 당초 지난 11일 열기로 했던 출판 기념회를 취소해 SNS상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던 출판 기념회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게 된 거죠. 네. 반응은 잘했다는 반응이 훨씬 많더라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둬야 할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50여 년 역사를 가진 온양 관광호텔이 온천 관광 세락과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면서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호텔 측이 폐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천 관광 산업의 쇠퇴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온양 관광호텔. 여기에 코로나19로 평균 투숙률이 10%대에 그치며 적자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설 재투자마저 호텔 안에 있는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인해 무산되면서 결국 호텔 측은 지난 6월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근 호텔 두 곳이 문을 닫고 나머지 한 곳도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온양 관광 호텔마저 폐업을 통보하면서 주변 공동화까지 우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양 관광 호텔 측이 호텔 폐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측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사 장소 부족은 물론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좀 호텔 문 닫으면 안 된다. 이제 지역민들의 그 염원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위해서 일단 폐업은 보류하자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데다 문화재와의 상생 방안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으면서 폐업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온양 온천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아산시는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온양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기존 지작물 철거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13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6억 원 등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그리고 3, 4층과 옥상에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원센터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주차면수 210면이 조성돼 기존 175면의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타워와 함께 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서대학교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라이더 센서와 GPS를 융합한 대학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차량이 움직입니다. 오르막길은 물론 좌회전과 유턴까지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빛을 이용해 사물을 인식하는 3D 라이더 센서를 비롯해
위성 항법 시스템인 GPS와 카메라 센서들이 운전자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센서 가지고 라이더 센서와 또 카메라 센서 그런 걸로 이용해서 급정거나 아니면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각각 인식했던 라이다 센서와 GPS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융합한 정밀측이 시스템으로 더욱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산학 협력이 아닌 학생과 교수가 힘을 합쳐 대학 최초로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복잡한 지역에서 GPS 신호가 오차가 10m 이상 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서 정밀하고 강인하게 자기 추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서대학교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험주행에 돌입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은 3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가 되며 사람은 보조 역할만 하게 됩니다. 대학 내 시험 운행 허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충청 권역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들을 교육받는다면 우리 학생들의 취업도 더욱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산업사회에 취업함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호서대는 시험 주행을 시작으로 학내 어디에서도 호출이 가능한 수요자 호출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세종시의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던 조치원과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시삽! 이 사업은 기존의 연기 비행장을 폐쇄하는 대신 여기에 있던 기능인 교육 활주로를 조치원 비행장에 설치해 통합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보상비 501억 원 등 전체 2,593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로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하고 2단계로 병영시설 등은 2025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2025년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협의하는 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얘를 쓰신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는 좀 신속하게 일이 좀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조치원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가 조정돼 인근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항공기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항공부대로 인한 비행 안전구역이 조치원 비행장은 기존 16.2제곱킬로미터에서 1.78제곱킬로미터로 9배 이상 줄어들고 연기 비행장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될 이 비행장은 기존 시설 대비 현저한 소음 저감 효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정말 많이 개선할 것으로. 특히 신도시 육생활 공간에 인접한 연기 비행장이 폐쇄됨에 따라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연계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 2,266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617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이끌 세종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체육계와 대학, 시민단체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14일 40여 명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유치기원 이벤트와 SNS 홍보 등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행궁복원사업은 그 계획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행궁복원사업을 위해 해결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앞선 시대를 살다 간 선조들의 삶. 선조들이 만든 삶의 모습은 문화유산으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문화유산은 후대까지 이어져 옛것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천안시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금이 벌받게 행차할 때 머물던 별궁, 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행궁이 복원될 이곳은 바로 77년의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천안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드타운은 그 계획 중 하나로 옛 천안군 관아지로 추정되는 중앙초 일대의 조선시대 관아와 화축관 행궁을 복원해 올드타운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화축관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지은 별궁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소실되어 현재는 누각인 영남루만 남아 천안 삼거리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실된 옛 별궁을 복원하고 역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취지가 좋고 일견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2021년 10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드타운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의 제목은 올드타운 천안으로 천안 시내 중앙에 위치한 77년 전통의 초등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천안시가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있어 천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 것입니다. 올드타운의 면적은 행궁 복원을 위한 6,000평, 관아를 조성하기 위한 6,000평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77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옛 관아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중인 도심 한가운데에 올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유량동 향교나 천안 삼거리 인근의 외곽 쪽에 재건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원글에서는 청원 내용들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설명과 토의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올드타운 재건을 추진하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령시장으로 재임 당시 고령의 머드 축제 신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올드타운 조성은 천안의 미래 세대에게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고장의 유구한 역사를 전해주는 가치 있는 중요한 미래 문화유산이고 우리 지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재탄생이 되는 시작점이라며 올드타운 조성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했고요. 그 유적의 그 관아 터에 대한 유적을 해야 돼서 지금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때 정해져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아직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올드타운 관련해서는 기초 자료 지금 연구조사를 좀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관련해서 뭐 그런 타당성 내용이 좀 나와야 좀 공청회도 할 수 있을 사안이라서 아직까지는 공청회 계획은 지금 뚜렷하게는 없어요. 올드타운이 재현되면 이제 저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천안군 관아하고 왕이 머물렀던 행궁인 화축관 등을 이제 재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천안에 좀 또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옛것을 보존하고 역사성 확립을 위한 행궁 복원 사업. 옛것을 복원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품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안시만의 문화재가 아닌 전국, 전 세계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수신면의 한 경로당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률이 저조하자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 농촌 지역에 연말까지 찾아가는 접종에 나선 겁니다. 시골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차 타고 안 나가고 보건소에 이제 믿었고. 실제로 15일 기준 천안과 아산 지역의 백신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천안은 12.6%, 아산은 12.9%에 불과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며 추가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과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사망과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게 추가 접종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위탁 의료기관이 없는 동부 지역 6개 면에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백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입니다. 도시 개발 규모가 큰 만큼 지난 15년간 여러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 보존 가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천마을에 있는 한솔동 백제 고분군입니다. 천마을 개발에 앞서 먼저 발굴이 진행됐는데 석실분 17기와 석광미호 20기 등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이곳 고분군은 백제시대 무덤인 돌방무덤의 축조 방법이나 규모 등을 볼 때 백제 한성기의 지방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유물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굴된 다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수천리 고분군은 구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잽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동 백제 고분군을 비롯해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 1,417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만 총 70여 개. 조사된 시기만 해도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이곳 한솔동 백제 고분의 역사성과 그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솔동 백제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지정 추진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 발굴된 문화재 조사 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행복도시를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와 역사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지형과 고고학의 연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민 혹은 미래 어떤 사이버 박물관이 됐든 그런 것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적 위상까지 드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주 천안 도시마천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는 세종시 신도시에서도 수달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도시마천에서 잇따라 수달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달 서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며 하천 모래톱 위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곳에선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2마리가 하천변을 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세종시 도심 하천인 제천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도심 하천에 서식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달이 발견됐던 나성동 인근 제천입니다. 당시 연구진에 따르면 이곳 제천 하류역과 근처의 금강 본류를 오가며 수달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제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제천의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국 도심 하천 곳곳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수달의 서식 환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은 수달은 건강한 수생 생태계의 핵심종이라며 수달이 살 수 있어야 물 환경도 좋아진다고 수달 서식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축대가 있으면 그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돌 하나만 잘못 빼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쐐기돌을 이제 우리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는 핵심종이라는 생태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생동물 종도 보호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개념이 점점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심 하천에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달이 살 수 있는 수변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로드킬 예방이나 수달 생태섬 조성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하천과 금강 주변에서 교량이나 도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 그 과정에서 수달을 보호하고 서식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전년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별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곤 합니다. 과연 세종시를 비롯해서 천안과 아산시의 올해 안전지수는 어땠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6가지 분야 중 절반인 3가지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범죄와 자살 분야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1등급, 감염병 분야는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1등급은 특광역시 가운데 해당 분야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한 곳에만 주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받은 감염병 분야 1등급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또 교통사고 분야 역시 지난해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2단계 오른 3등급을 획득했지만 화재 분야는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3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화재의 경우 지난해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인구 10,000명당 환산 사망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인구가 적은 세종시의 등급이 내려간 걸로 해석됩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보통 수준의 안전지수를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화재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지만 나머지 5개 분야는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또 아산시는 교통사고 분야에선 한 단계 오른 반면 화재 분야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나머지 4개 분야는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지역 안전지수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뉴딜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차세대 모빌리티와 뉴딜 분야 기업 투자에 나섭니다. 천안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펀드 운영사 이노폴리스 파트너스는 14일 이노폴리스 2021 지역 뉴딜 투자조합 결성식을 열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후속 투자 연계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뉴딜 투자조합은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이 주관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뉴딜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육성 펀드입니다. 조성 금액은 총 250억 원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지역 뉴딜 펀드를 계기로 차세대 모빌리티와 지역 뉴딜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